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건축을 전공한 저하고 애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적 요소나 미학적 관점도 편차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죠. 그렇지만 느낌은 전공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번다한 일상이 힘겨울 때, 욕심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돋는다고 느꼈을 때 절에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혼자 가시면 더 좋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보는 눈도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길이 고운 절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길치 작가님 한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재밌어. 길치 작가. 책이 참,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낌, 그 내용 이런 걸 다 따라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이. 그렇죠. 표지를 딱 봤을 때의 느낌이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안온한 맛도 있고 또 이 초록색이 언제 봐도 이렇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지 보신 분들이 예. 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예. 사진이 뒤집히지 않았냐고 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표지는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상하를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사진을 보시려면은 책을 이렇게 양쪽을 펼치셔가지고 뒤집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딱 만나셨을 때 처음에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건 사실은 그림자거든요. 네. 반영. 네, 물속에 비친 그림자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는 거는 사실은 실물이라고 보고 실상이라고 보지만 그게 어느 게 진짜 그림자고 어느 게 진짜 나인지 그런 뜻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일까 허상일까 그러면 어느 게 참 나이고 그러니까 그 거짓 나인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상하를 바꿨죠. 철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저도 종교는 없는데 거의 지금 예. 돌을 닦으신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도 종교는 없는데 네.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저 스스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네, 네. 옛날 선인들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글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별로 차이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바뀌지만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하는 생각들은 다 비슷비슷한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다녀온 절들도 있고 해서 저도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는 절이고 네. 이 다 구비구비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고 이야기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죠. 저뿐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네. 이 책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은 또 나하고 다르게 그렇죠. 이런 걸 예. 느꼈다. 그래서 그런 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네. 단지 뭐 사진만 이렇게 화보집이 아니니까 네. 사진을 통해서 아, 이 장 요렇게 찍으려면 이게 어디였더라?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책을 예. 내고 나서 이 24곳 절집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국을 또 한 바퀴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스님들께 이제 제가 그랬던 이유는 그 절에 가서 그러니까 그 몇 번씩 가서 그 예. 절에서 느낀 거를 글과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절에 대한 그러니까 절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그러니까 그 주위 어떤 분들은 그냥 택배로 보내지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그 절에 뭐 인연이 있든 없든 간에 예, 예.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직접 가서 이제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다 다녔죠.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보는 풍경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책에 이제 그 스님 절을 이렇게 예, 그 예. 보시면서 예. 이거는 이렇게 어디죠? 그러시면서 오. 생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는 풍경인데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왜냐하면은 저는 그 매일 계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며칠이지만 예, 잠깐 예. 다녀간 사람의 눈에서는 그 다른 게 새롭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간 사람의 이렇게 눈에는 또 다른 게 보였을 수가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되게 그 말씀이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 기분 좋으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예. 그러시면서 또 이제 그 어떤 절에서는 스님이 거기 토굴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사진 찍어놓으니까 되게 그럴듯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일상의 얘기들이 그게 또 이 책 나오고 나서 그 후일담으로 그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그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 속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이것으로부터 또 다른 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엮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절에 대한 그 후일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 그 절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밌는 후일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절에 갔을 때 책을 쓸 때 그 느낌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갔는데 예. 나중에 다시 책을 드리러 갔을 때 그 사이에 그 왜 주지 스님들도 계속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바뀌시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바뀌시면서 절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바뀌죠, 뭐 사실. 네, 많이 바뀌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느끼고 그 글로 적었던 썼던 그 느낌을 가지고 갔는데 네. 그 사이에 스님이 바뀌시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 이렇게 낭패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본 느낌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사 그런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는데 예. 이 책을 읽고 가셨을 때 다른 분들이 가셨을 때 만나는 절은 내가 본 그 절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예, 그 생각을 예. 하니까 이거를 어떡하나. 그래서 어디도 이렇게 어느 주지에 따라서는 거기까지는 개방을 하자라든지 네네. 근데 또 뭐 개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절도 그러니까 그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절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 생활의 편의는 봐야 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제 흔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낭패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있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게 뭐 저 혼자 갔을 때는 저 하나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책으로 엮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읽은 느낌을 가지고 독자들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을 갖고 딱 갔는데 가서 맞닥뜨린 거는 전혀 이렇게 그 다른 분위기에 그런 저를 만나게 되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책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 중에서 어느 절이 제일 좋아요?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절이 좋은지는 그러니까 되게 많죠. 많이 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어디 하나 왜냐하면 그건 또 사람마다 취향마다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리죠. 아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 그 사이에 좀 변했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렇겠네요. 네. 부석사를 이렇게 펴놓으니까 제가 부석사 대웅전에 들어서서 탁 엎드리는 순간 이렇게 울음이 터진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맹세컨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예. 물론 불교 학생에 잠깐 뭐 기웃거리고 서클로서 이렇게 예. 기웃거린 적은 있지만 불교 신자가 아닌데 정말 그 법당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은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고 네. 왜 내가 거기서 아무 문제도 없고 식구들하고 휴가 갔을 때였어요. 예. 한여름에. 네. 근데 거기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디카를 들고 다닐 때였는데 네. 분명히 배터리가 충분히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방전되고 사진을 전혀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파는 데도 없고. 네. 그 매점에 저 뒤로 가면 매점이 있다 그래서 매점으로 갔더니 매점은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낙담을 하고 아니 내가 여기 정말 안 오고 기다리다 내가 우연히 탁 마주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내가 부석사를 안 왔던 사람이다. 근데 정말 어렵게 왔는데 내가 사진 한 장 못 찍어가면 이거는 정말 너무 낙담을 하니까 그 매점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한참을 쳐다봐요. 빤히 쳐다보더니 차키를 주시는 거예요. 차키를 딱 네. 주더니 아저씨 내 차 갖고 요 뒤에 그 부석사 뒤에 그 네. 동네로 내려가는 예, 차길이 따로 네, 있어요. 있어요. 마을길이. 네. 그래서 그리로 해서 내려가면은 관광단지 가면 배터리 파니까 사 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인데요. 네. 언제 봤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간절한 게 통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덕분에 내려가서 전지 사 갖고 와서 사진을 찍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영주 다니다 부석사.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간절함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논리적으로는 설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어느 순간 진짜 우연처럼 이렇게 딱 그 만나게 네.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그 기분도 진짜 참 식상한 표현이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기분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간절함에 조금 다가가는 자세는 그렇죠. 필요한 것 예. 같아요.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예. 간절함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쓰듯 그 간절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을 그러니까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그 일상 자체가 우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요즘이.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에 쫓기듯이 밀리듯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조금은 이렇게 그 일상에서 조여졌던 끈을 예, 예. 이렇게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세 그런 얘기 예. 하듯이 우리 일상에서도 비우는 만큼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채운 게 있으면 또 비워낼 그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야겠죠.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물론 지금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집 근처에서도 가끔씩은 이렇게 왜 그냥 지내다 보면 갑갑한 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그래서 거창하게 그런 거보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산책도 많이 나가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니 그냥 뭐 걷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예, 하겠다고 이제 가는데 걷다 보면은 그 생각 자체도 어떤 때는 좀 흐지부지게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이제 그 선승의 경지까지 가셨네요. 그게 이제 화두를 버린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게 화두에 매여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네. 골몰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버리고 화두마저 버리고 표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결에, 그러니까 그런 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책 맨 뒷부분에 그 각연사 부분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은 다들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있어서 걷는데, 걷다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걷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결에 제 마음이 조금은 이제 여유로워진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이렇게 왜 소요유라고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괴산, 각연사. 이게 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저 건너편 산이 이렇게 혼이 베이는. 그렇죠. 네. 좋으시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그 산속에서 그 길을 잃어가지고 또 얘기가 됐던 절이거든요. 괴산서요? 예. 근데 그 말도 안 되게 길을 잃어가지고요. 그 길치들이 길을 아니, 잃을 때는 등산로가 이렇게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예 길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등산로 옆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길을 잃은 상태에서 머리 위에는 저쪽 길에는 사람들 말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제일 갔을 때가 그 계곡이 그러니까 가을이 깊어가지고 네. 낙엽이 제일 많이 쌓였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계곡인지 길인지도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길을 잃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하여튼 그날 여러 가지로 참 헤맸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참 그나마 참 다행인 건 제가 대책 없이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그렇긴 한데 지나고 나면 그래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고생을 해보겠어 이런 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여기가 저 미국의 어디 국립공원 같으면 그러게요. 살아서 못 나오셨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전에 이렇게 국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어디 시골이든 낯선 데 가잖아요. 근데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가봤자 뭐 국내인데 어디 가겠어. 집에는 찾아가겠지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또 생각이 바뀐 게. 해외 가면은 물론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뭐 가봤자 지구겠지 막 이런 식으로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건 큰일 납니다. 네, 물론 제가 뭐 무모하기까지는 안 하니까 근데 좀 그런 그 대책 없이 긍정적이라는 게 좀 그 어폐가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벌어졌는데 그쵸? 거기서 자책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뭐 남 탓하고 뭐 막 그래봤자. 당황하고 그럴 만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거 찾아보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내가 이렇게 와보겠어. 이러니까. 그런 길을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낙엽 때문에 길도 안 보인다. 이런 상황이 되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어디가 길인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람은 많고 땅은 좁아서요. 사람이 다닌 길은 다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등산의 리본이 있거나 가지에 어느 산에 가도 등산의 리본이 달려 있거나 그렇죠. 그게 없는 데는 사람 어깨 높이 정도의 나뭇가지들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때탄 자국이 있는 데가 길이에요. 여지 없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그 각연사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조금 위안을 받았던 건 갔다 와서 나중에 다녀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 본인도 헤맸다는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래서 다행이다. 그럼 당연한 걸 헤매신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헤맨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또 그 위로라고 위로랍시고 제가 스스로 아니요 그런 위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위로를 하는 거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또 길은 굉장히 잘 찾는 편에 속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운전석 쪽으로 한 2시간쯤 햇볕이 들고 조수석 쪽으로 햇빛이 얼마큼 들고 그것까지 다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쫙 꿰서 코스가 다 떠요 머릿속에. 우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가 쭉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어떻고 저쩌고 이게 쭉 떠요. 어디에 갖다 앉혀놔도 이쪽이 동쪽이야. 방향이, 이쪽이 동쪽이야. 구분이 다 됩니다, 또. 부러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사람마다 진짜 차이가 있나 봐요. 제가 뭐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본능적으로 사람마다 이게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방향이라든지 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무딘 편인데. 예민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의외로 또 다른 면에는 또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좋아. 그게 뭐 저 이렇게 재테크나 이런 데 예민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쪽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길치다. 이거 어떻게? 예, 아이 재테크 그쪽으로 뭐 좀 참 부러운 능력 중에 하나인데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저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저는 이런 게 부럽고 이런 사진들, 이런 장면들, 안개가 자욱한 이 마곡사의 길이 부럽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제가 부자인 건데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게 부러운 게 정상인데 이거 보니까 네. 갑자기 또 수덕사를 저는 그 저녁에 네. 그러니까 봄 가을로 예불 시간에 딱 해가 떨어지는 때가 한 네. 보름에서 한 20일 네. 가까이 돼요. 봄 가을 딱 그때가 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막 해가 지면서 저녁 예불을 시작하는 그 시간. 예.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고 어스름 저녁 바깥은 어스름. 예, 바깥은 네. 조금 불빛이 남아 있는데 대웅전 안은 캄캄하고 네. 촛불만 딱 켜져 있을 때 아, 그 느낌 때문에 가거든요. 네. 가서 그 사람들은 아니 저 친구는 왜 절에만 가면 저거 집에를 안 가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마냥 저러고 있나. 네. 근데 보통은 저는 남아있고 일행들은 먼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밑에 그 막걸리 집으로 네, 먼저 네. 가고 많이들 이제 그러시죠. 예, 저는 그냥 앉아 있다가 네. 그걸 보고 내려가고 백양사에서는 혼자 그러고 있다가 버스를 놓치게 되는 바람에 막 거기 차 빨리 끊기죠. 예. 네. 정말 번개처럼 뛰어내려왔던 저도 한번 거기서 그걸 놓치면 끝까지- KTX를 놓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진짜 저 달리기 진짜 못하는데 진짜 열심히 뛰었던 적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그 산길을 네. 혼자 밤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도 출장 갔다가 아, 저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짬 내서 네. 오후 요때 지금 가면 백양사 가면 몇 시니까 뭐 이건 되겠다 그러면 좀 가서 또 뭐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다 네. 온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이제 그 회사 다니시거나 하는 분들은 예. 뭐 출장이나 그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출장 가면 사실 일정도 빠듯하고 바쁘죠. 근데 그렇죠. 예, 그래도 그 저녁 시간이나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절이, 그러니까 전국 어디든 곳곳에 어디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물론 시간이 바쁘고는 하지만 마음의 여유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렇게 시간 맞습니다. 내서 잠깐 들려 보시면 그러시라고 저도 이렇게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네. 시간 내서 잠깐 몇 시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을 먼저 보면 아침 먹고 천천히 출발할 때 같으면 새벽같이 출발을 해서 오전에 얼른 일을 보고 네. 오후에 뭐 시간 몇 시간이 남거든요. 예. 그럼 그 시간에 근처 가까운 데 미리 검색하고 가면 돼요. 예. 그래서 들려보시고 그렇죠. 혼자 조용히 네.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굉장히 맛이 그러니까 있는데.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바쁜 일정이고 예, 바쁜 예. 일상이지만 나 스스로한테 예. 자기 자신한테 잠깐의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 길이고 온 절집을 한 권씩 사셔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내가 주로 이런 데를 출장을 다니니까 그렇죠. 이런 데가 있구나. 이게 관심 없는 분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얼마 전에 조계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젊은이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뉴스에 맨날 나오는 조계사다. 근데 조계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니 넌 정말 한심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절을 많이 가게 되는 예. 이유가 그러니까 절이라는 게 종교이기 이전에 한국 예. 문화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까 한국 문화 속에 이게 사찰 문화도 같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종교를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은 그래서 가면은 다들 그런 기분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사에 가면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마음 답답할 때는 그러니까 근처에 절도 가고 성당도 가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거, 빌고 예. 싶은 그 마음, 그거 자체가 그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 그래서 가서 내 마음이 진실하게 빌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곳에 예, 어디든 예. 있기 때문에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을 다 이렇게 골고루 넣은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꼭 이렇게 명산 대찰만 넣으신 것도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진짜 가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자리를 많이 고르셨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가보면 좋을 암자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데가 사실은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만나기 좋은 장소죠. 예. 뒤에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에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절집을 찾는다. 절집 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내 마음속의 길로 접어든다. 처음에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걷기 시작한 길도 한참을 걷다 보면 걷는 일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겠다고 생각했다가 짐을 들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단순해지면 이런저런 감정에 막혀 가려져 있던 내 마음의 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길이고 온 절집을 찾아가는 이유다. 또 한편의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마음도 길이 고운 절집이 있으면 마음이 고운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마음이 고운 친구와 함께 길이 고운 절집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시간 충분하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맛이 있고요. 네, 그럼요. 이제 얼마든지 가볼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자꾸 절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종교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이건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풍경 좋은 곳에 500년 된 교회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간다. 네. 정말로요. 네. 나한테 왜 너 교회는 왜 안 가 그래서 그만한 풍경에 500년 동안 세월의 무게를 딱 누르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네. 기꺼이 간다. 나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500년 뒤에는 제가 교회를 찾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도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예, 예, 한국 예.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유산으로서 아니면 내 마음의 쉼터로서 절을 한 번씩 가보시고 또 가서 자꾸 가시면 보이는 게 점점 늘잖아요. 그렇죠. 예, 갈 예. 때마다 달라지고. 예, 점점 많은 게 보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글, 사진, 한선영, 길이 고운 절집 민속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화보집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진도 굉장히 멋지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반하실 겁니다. 자신 있게 제가 권해드린 책 길이 고운 절집. 오늘 한선영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의 절을 포함한 건축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이죠. 얼마간 이렇게 비탈을 절토하기는 하지만 지세를 바꾸는 수준까지 토목공사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왕권이거나 종교인데 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입니다. 산의 일부가 되는 일이죠. 절에 가면 산신각이 있습니다. 부처가 힘이 모자라서 산신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이는 토속신앙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량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억척스럽게 땅을 파내고 축대를 높이 쌓고 전망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거, 이런 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선영 작가가 책의 제목에 길이 고운 이란 말을 넣은 것도 저는 이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절에 가는 과정까지를 하나로 보는 거죠. 찾아가는 길에서 느끼는 감정과 풍경과 돌아오는 마음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작가는 호젓한 산길을 걸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조금은 애틋해졌을 겁니다. 욕심과 미움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도 이런 길과 절집을 권하고 싶습니다. 분명 효과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길을 나서도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책을 읽고 답사 삼아 가신다면 더욱이나 좋겠습니다. 산사의 풍경소리를 담고 싶은 방송, 범종소리처럼 애청자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